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빅테크 주식은 다 오르는데 테슬라만 빈약한 이유, 그리고 언제쯤 다시 오를까? 캐시우드가 팔란티어 계속 추미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행복한 주말 보내고 계시죠? 오늘 영상은요, 그동안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질문들을 댓글로 달아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메시지를 보내오신 분들에 대한 일종의 답변으로서 영상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 주된 질문이 뭐냐 하면요, 왜 테슬라만 계속 횡보하고 있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다른 주식 다 오르는데 테슬라만 오르지 않는다. 특히 빅테크 주식이 다 오르고 있는데 테슬라만 왜 이렇게 횡보하냐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그리고 1분기 딜리버리 발표가 너무 좋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찔끔 오르냐 뭐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이유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 갖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맵을 한번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맵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이유가 합당해요. 자,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죠. 1% 이상 또 올랐고요. 애플 시총 1위죠. 2% 올랐고요. 지난 또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아마존도 2.21%는 올랐고요. 구글도 올랐고요. 구글도 계속 오르다가 또 거의 1% 올랐고요. 자, 페북만 0.1% 마이너스인데 뭐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살짝 뭐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찌됐건 빅5죠. 애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스북까지 빅5들이 이 빅테크가 전부 다 계속 최근에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만 또 지난 마지막 날 마이너스 거의 1% 정도 빠졌는데요. 테슬라가 왜 이렇게 힘을 못 쓸까에 대한 그 이유들을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테슬라가 요즘 빈약한 이유. 첫 번째 이유는요. 바이든 행정부의 그 인프라스트럭처 플랜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이든의 대규모 부양 정책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바이든이 이번에 발표하는 그 내용이, 그 부양책의 내용이 전기차와 클린 에너지와 자, 이쪽 분야로 굉장히 그 전환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돈을 쏟아붓겠다라는 건데, 자,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 지금 부양책이 7월까지는 통과되기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월가뿐만 아니라 그 워싱턴 DC 쪽에서 계속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데요. 바이든의 그 인프라 이 플랜이 가장 사실은 혜택을 많이 받는 기업이 테슬라거든요. 그리고 전기차들이죠. 뭐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렇게 7월까지 밀리게 되니까 그때까지는 당장의 혜택은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당연히 테슬라에 좋은 영향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7월까지면 시간이 꽤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대략 한 3개월 이상 남아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런데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 펀드 매니저들은 원래 이 길게 못 기다리거든요. 언제나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기업을 위해서 뭔가 이 숫자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익을 어느 정도 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사고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트레이더들이죠. 큰 손들뿐만 아니라 또 이 기관들이 EV 프로핏 테이킹을 하는 거예요. 이제 팔고 또 다른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는 주식들을 사게 되고 계속 사고 팔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최근에 그 1분기 발표 이후에 꽤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었지만 오른 틈을 타서 이 프로핏 테이킹을 하는 거죠. 수익을 창출해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쪽에 또 기관들은 뭐 늘 밥 먹고 그것만 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돈을 또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신다면 테슬라가 이렇게 나홀로 빈약한 이유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테슬라가 요즘 빈약한 이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그 두 번째 이유는요, 또 다른 뉴스인데요. 특히 모델 S와 모델 X가 그 새롭게 리프레시 된 거죠.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 된 건데, 얘네들이 현재 그 판매가요, 5월 중순까지는 어렵지 않나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모델 S와 모델 X는 왜 여러분 이렇게 그 중요하냐면요. 이 비싼 차거든요. 굉장히 럭셔리카기 때문에 마진도 많이 남아요. 그죠? 비싼 차기 때문에 한 대 팔더라도 돈을 많이 남는 거죠. 그죠? 수요는 조금 덜 하더라도요. 모델 Y나 모델 X에 비해서. 근데 어찌됐건 모델 S와 X도 꾸준히 찾는 그 고객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현재 이 5월 중순까지는 판매할 수 없다, 딜리버리 할 수 없다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그때까지 또 여러분 기다려야 되니까 당연히 그런 뉴스 때문에 지금 현재 테슬라가 조금 주식이 영향을 받는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테슬라가 요즘 빈약한 이유, 그 세 번째 이유는요, 10년물 금리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10년물 금리가 요즘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죠. 그러다가 지난 또 며칠 사이 다시 좀 떨어지면서 16불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0년물 금리가 빅테크 주식들, 그리고 테슬라 주식에 영향을 많이 줬죠. 그 지난 한 달, 한 달 반, 두 달 정도까지는 10년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사실 빅테크 주식들이 힘을 못 썼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빅테크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있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빅테크 주식이 이제 10년물 금리와 서서히 이제 이렇게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뭐, 그다지 상관이 없구나. 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테슬라는 왜 영향을 받냐? 이 10년물 금리에 대해서. 왜냐면 테슬라가 가장 다른 앞에 다섯 개 주에 비해서는 주식에 비해서는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수익 구조나 또 현재 지금 막 폭발하고 있는 중이니까 당연히 지금 초창기라서 영향을 더 받게 되죠. 그러나 이것도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나 이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경기가 좋아지니까 미국 경기가 계속해서 좋아지니까 당연히 10년물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속도의 문제일 뿐이죠. 자, 그런데 빅테크 주식들은 이제 분리되어지는 현상을 나타내 주는 것처럼 테슬라도 곧 이제 10년물 금리와 그렇게 영향을 덜 받으면서 가격이 천천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단기적이다라는 사실을 아시고요. 여러분 너무 염려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테슬라 주식을 buy and hold 하시기 바랍니다. 자, 테슬라가 요즘 빈약한 이유, 네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이유인데요. 그 마지막 이유는, 칩 쇼티지입니다. 즉, 자동차 시장, 그죠? 전기차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 시장에 전체적으로 번져 있는 반도체 부족 현상이죠. 부품 부족 현상인데요. 이 칩 쇼티지 문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지금 그런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분위기를 보게 되면 작은 회사일수록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건 굉장히 상식적이겠죠. 아무래도 공급자 입장에서, 반도체 공급자 입장에서는, 대규모 회사, 메이저 회사들에게 공급을 하는 것이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어찌됐든 이 테슬라가 이 칩 쇼티지를 겪을 것이다라고 올해부터 아니 작년 12월부터 해서 계속 그 전문가들이 예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분기도 딜리버리가 빈약할 거다라고 예측했단 말이에요. 근데 1분기가 깜짝 발표하면서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 딜리버리를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지금 1분기는 그렇지만 아마 2분기, 3분기, 4분기에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소식들이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가 올 한 해 다른 전기차 회사들처럼 고전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전기차들이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전기차 주식들이 대체로 같이 떨어지고 같이 오르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중국
그 우리 전기차 니오나 뭐 샤오펑이나 뭐 그 리 같은 것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힘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현재 월가에서의 그 전문가들이 이제 테슬라도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 그러는데,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빈약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실상은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들리는 문제를 보면 2분기, 3분기까지도 테슬라는 이 반도체 쇼티지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자, 물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켜봐야 되고 여러분도 지켜봐야 되고 펀드 매니저들 그리고 전문가들 지켜볼 테니까, 그러니까 결과 발표들이 계속해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마 테슬라는 칩 쇼티지를 좀 덜 겪고 아마 올해 100만 대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너무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테슬라가 잘못해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buy and hold 아시죠?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럼 언제쯤 오르는데, 언제쯤 테슬라 주식이 시원하게 하늘을 뚫고 오를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오르는지 알면, 주가가 언제 오르는지 알면은,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가 되죠.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다만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산업이 이 정도 발전하니까 이쯤 되면 오를 것이다 예측을 할 뿐이지, 정확하게 여러분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예측이나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현재 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4월 26일 날 어닝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딜리버리도 좋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났으리라고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이야기들이. 자, 그러니까 4월 26일 어닝 발표가 이제 확정됐는데, 이 전후로 분명히 이 테슬라 주가가 한번 랠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4월 26일 전후인데 또 이때가 랠리를 좀 기대해 봄직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테슬라 산업을 분석하고 공부해 가고 있듯이 하반기 때는요 미친 듯이 오를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그건 다른 변수가 있지 않은 이상은 굉장히 테슬라가 지금 현재 하반기, 내년, 후내년 이렇게 굉장히 산업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주목하시면서 긍정적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지금 자꾸 단기적으로 왜 테슬라만 안 오르냐, 이거 팔아야 되냐, 이렇게 자꾸 여러분 그런 식의 단기적 안목은 금물이에요. 미국 주식은 늘 롱텀으로 봐도 길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4월 26일을 좀 기대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출근하시고 일하시고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팔란티어에 대한 소식입니다. 자, 한국인들이 또 팔란티어에 대해서 많이 또 매수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캐디 우드가 최근에 팔란티어를 집중 매수하고 있죠. 자,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팔란티어를 볼 때는요, 팔란티어가 굉장히 사업 수완이 뛰어나다, 비즈니스를 잘한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체결되어진 비즈니스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왕성하게 지금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먼저 2021년 3월 31일이죠. 최근입니다. 겨우 한 열흘 전인데요. 이 팔란티어가 미국 정부의 에너지 부서와 계약을 맺습니다. Department of Energy와 초기 계약이 700만 불짜리, $7 million 계약을 맺은 거죠. 자, 이 부분은 초기 계약이 그런 거고, 이후에 점점 더 확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월 25일입니다. 2021년 3월 25일, 이것도 최근인데요. Food Drug Administration인데요. 이 FDA와 또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초반에 62만 불짜리 정도를 했다가 또 확장되어서 결국은 전체적인 가치는 1.25 million 달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3월 31일, 3월 25일 날 국가 정부와 또 계약을 체결했고요. 자, 그리고 2월 25일입니다. 2월 25일 날은 이 동물, 그 식물 건강 인스펙션 서비스인데요. Animal and Plant Health Service Inspection Service인데, 여기와도 또 계약을 맺는데요. 전체적인 total value 가치는 얼마냐면요. 6.57 million 달러입니다. 이런 계약들을 또 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또 1월 29일이에요.
29일 날도 팔란티어가 미국의 이민국과 자, US Immigration Custom Enforcement Agency인데 이민국과 계약을 맺는데요. 전체 그 가치는 얼마가 되냐면은 계약건이 25 밀리언 달러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자, 2,500만 불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파란색 부분을 보게 되면 미국의 이민국과 결국은 옵션과 뭐 추가적인 계약 전체를 이제 보게 되면은 결국은 3,800만 달러짜리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최근에 일어난 어떤 그 계약건들, 저 비즈니스한 것들만 살펴드렸는데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팔란티어가 굉장히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사업 수완이 뛰어나고 국가 정부와 계속해서 계약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팔란티어가 국가 정부와 이렇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 나간다면요, 안정적인 그 수입처가 되겠죠. 그죠? 수익 창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정부는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팔란티어가 생각보다 더 훨씬 더 비즈니스를 왕성하게 적극적으로 잘해 나가고 있고요. 자, 국가 정부를 이렇게 뚫고 나면은 또 다른 쪽으로도 번져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캐시우드도 팔란티어를 집중 매수하고 있고 향후 팔란티어가 계속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게 쌓이게 되면요, 나중에 충분히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기업 주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보가 많이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LA의 정교수 TV였습니다.